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정도 연산은 정말 숨 쉬듯 자연스럽게 풀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답률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덧셈하래요. 그쵸? 분수의 덧셈이야. 그 통분해야지. 그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라는 건 1x야. 그치? x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6으로 통분할 거잖아. 6분의 6x. 얘는 더하기 6분의 9. 얘는 그대로 빼기 6분의 x 플러스 1. 다음에 이 친구는 더하기 6분의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얘를 한 번에 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6분의 6x 더하기 9. 중요한 건 이 마이너스는 6분의 x 플러스 1 자체를 빼달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빼기 x 플러스 1 와야 되고 다음에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와야 되는 거야. 맞아? 6분의 6x 더하기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2. 그러면 동류항 보여요? 6x 마이너스 x 플러스 2x. 그럼 여기서 5x 여기까지 7x. 6분의 7x. 다음에 상수항에서는 플러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 나오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6분의 7x 더하기 6분의 6으로 갈리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또는 6분의 7x는 어떻게 쓸 거야? 6분의 7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럼 a는 몇? 6분의 7. b는 몇? 1. a 더하기 b는 6분의 13 나와야겠죠.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나오고 a 더하기 b는 6분의 1 나와야겠네요. 선생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자, 잘했고요. 농담이에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절대값 아까 앞에서 설명 열심히 했죠. 그쵸?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라고? 여기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x-1, x 플러스 1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쵸? 앞에 똑바로 봐. 집중해. 어디로 쳐다보는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x-1, 절대값 밖에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그치? 자, x는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에 있는 수예요. 그러면 얘보다 1만큼 크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플러스 1을 쓰니까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에서 0초가 2 미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나요?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제? 이때 절대값 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아, 얘가 아니고 얘구나. 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얘는 0,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그 0보다 크다라는 소리네?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인 상태에서 그럼 x 마이너스 1은 어때? x에서 x 마이너스 1로 가려면 빼기 1. 당연히 여기서도 빼기 1, 여기서도 빼기 1이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해요? 이제 x 마이너스 1은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초가 그리고 0 미만. 맞아?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나오는 거네. 김도영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 요만큼은 이제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플러스 2x는 3이다 나오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2x는 3이다 나오는 거고 요거 소거될 거고 그러면 좌변엔 2x 남고 3에
좌변에 플러스 2 있는 거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2x는 1, 따라서 x는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항등식일 때,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 읽었으면 뭐 생각해야 돼? 대답하세요. 어쩌고 x는 저쩌고 했을 때 는 0, 는 0이라고. 오케이?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풀이에 대한 전체 과정을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분수가 마음에 안 드네. 나는 곱하기 2부터 해서 분수부터 치우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할 때는 전체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죠. 전체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요거는 약분이 될 거고 이렇게 2가 분배되면서 여기서는 약분이 될 거고 뒤에는 그대로 곱하기 2가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1-9x 플러스 8 그지? 이러면 2가 요 덩어리에 분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덩어리에 분배가 되는 거네. 맞죠? 2a 곱하기 x-3 더하기 2b 맞습니까?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9는 우변에서는 어떻게 될 거야 여기? 마이너스 6x 그래 2ax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6a 플러스 2b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어떻게 정리할 거라고? 어쩌고 x는 저쩌고 할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옮겨야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정리해 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ax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2b 마이너스 9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래요? 이제 괄호 안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a x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2b 마이너스 9 그대로 오면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네. 즉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a가 0이 되려면 2a는 마이너스 9인 거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9인 거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또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9인 걸 알아.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b 빼기 9는 0.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약분하면 3 돼서 27 더하기 2b 마이너스 9 즉 2b 플러스 18은 0 b는 마이너스 9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였어요? a 나누기 b인가요? a 나누기 b네요. 마이너스 2분의 9 나누기 마이너스 9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결과의 나눗셈의 결과가 플러스인 거 알고 2분의 9 곱하기 9분의 1 하면서 약분될 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서 문자식 끝났다 이런 문제 수도 없이 많이 풀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4번 연진이 맞았나요? 맞았어? 진짜 맞았어? 잘했어. 자, 이런 것도 뭐 하는 거라고? 별표 A 별 B 하면 A, B 곱하고 A 빼고 B 빼고 거기에다 2 더해 주세요. 그럼 여기부터 해주면 곱해서 3x 빼기 3 빼기 x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세요가 되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 2x-1이 된 거네요. 그쵸? 그러면 2x-1 별 마이너스 2라고 쓰시고 여러분 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곱해달라며 얘랑
얘를 곱해달라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다음에는 얘 빼고 얘도 빼야 됩니다. 2x 마이너스 1을 빼라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한 번에 쓸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또 빼달래. 그러니까 플러스 2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플러스 2까지 해줘야 끝나요. 그쵸? 자, 그러면 동류항은 얘랑 얘네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1차, 상수항은 플러스 7 되나 봅니다. 맞죠? 이거가 몇이래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8. x는 3분의 4.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될 때까지 문제풀이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올 때까지 지우고 풀고 문제 다시 써서 풀고 다시 써서 풀고 연습하세요. 알겠어요? 여러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스타일은 좀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못 풀면 문제집 3권을 풀어도 뭐 물론 그 와중에 늘겠지만 그 3권을 풀 시간에 차라리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림이 여러분 이제 잘 그려지시나요? 450g인데 8%래요. 여기다 소금을 더 넣는데 우리 소금은 100%라고 여러 번 했거든요. 그쵸? 100%짜리 소금을 더 넣으면 결과가 10%의 소금물이 된답니다. 얘가 10%래요. 그쵸?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X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빈칸 채워보자. 민준아, 여기 빈칸 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요? 100분의 8 곱하기 450. 450의 1%인 거고 얘의 8배인 거예요. 그쵸? 희선이 다리 꼬지 마세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4.5 곱하기 8이니까 36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는 뭐죠? 민준아, 여기는 뭐 들어와야 돼요? 36이 아니라 30. 맞죠? 민준아, 여기는 뭐 들어와야 돼요? 서준이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대답하세요. X. 100%니까 X. 민준아, 왜 대답 바로 안 나와? 왜 안 나와? 내가 아니고 왜 안 나와? 생각하라니까. 졸려 죽겠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자, 김민준 마지막 기회. 얘랑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450 플러스 X. 그리고 그쵸. 보통 이거 쓸 때는 문자 먼저 쓰는 게 일반적이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그럼 X 플러스 36. 자,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의 농도가 10%래. 할 수 있어요, 현진이? 얘의 농도가 퍼센트가 10이래.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럼?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10분의 1이다 라는 거야. X 플러스 450을 10개로 쪼개면 요거 하나가 X 플러스 36이다 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얘를 10배 해주면 X 플러스 450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36의 10배는 X 플러스 450 분배해주면 되겠죠 이제. 자, 김도영 분배되는 식 불러보세요. 10x 360은 X 플러스 450. 자, 이 항에서 동량 정리해보세요. 하나씩 해. 이렇게 머리 마이너스 x니까 몇이야? 10x에서 x를 빼. x가 10개 있는 거에서 x 하나 있는 걸 빼. 몇이야? 9x죠. 10x를 x로 10x를 x로 나누는 게 10이지. 도영아, 알겠어? 자, 그러니까 9x는
얘도 450에서 360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90인 거고 x는 10 나오겠네요. 몇 g의 소금을 더 넣어? 10g의 소금을 더 넣어. 그쵸?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가 10원인 물건이 있어요. 100원인 물건이 있어요. 원가, 정가, 할인가, 이익. 원가는 100원이고요.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요. 정가 얼마인지 몰라요. 20%를 할인해서 팔면 100분의 80x 나와야 돼요. 그래, 이거 5분의 4x로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8%의 이익이 남는데,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만든다? 할인가에서 원가를 판다. 원가를 빼준다. 이게 8%다. 원가를 기준으로 8%다. 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주면서 써주면 5분의 4x는 108이다. 그럼 x를 구하려면 양변에 4분의 5, 여기도 4분의 5. 그래. 그럼 여기는 27이니까 135 나오고, x는 135. 내가 구한 135는 얘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35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몇 퍼센트를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됩니까? 135 쓰는 사람 있을걸? 주관식으로 나오면? 그게 아니지. 정가, 내가 구한 정가가 135원이 되는 거니까 원가 100원을 기준으로 35%가 오른 가격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말고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말고도 또 다르게. 이 풀이 방법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원가 100원을 기준으로 우리는 원가에서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여서 X%의 이익을 붙여. 여기에서 정가, 할인가, 이익 할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X%를 올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100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20% 가격을 올리면 100분의 120을 곱해주는 거죠. 그쵸? 35% 올리면 100분의 135 하는 거죠. 100분의 100 플러스 35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할인가는 어떻게 돼요? 정가에서 20%를 할인한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00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에서 100분의 80만큼 할인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는 게 8원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계산해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는 이 식이 이 100분의 100 플러스 x, 100분의 100 마이너스 y 퍼센트 할인일 때는 100분의 100 마이너스 y, 이게 꼭 들어가야만 문제가 풀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연립방 정식이 됐든 언젠가. 자, 6번 문제 봅니다. 전체 학생 수가 작년에는 1600명이었고요.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이 5% 증가, 여학생은 3% 감소, 전체적으로는 16명 늘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럼 생각했을 때 남자랑 여자랑 결론적으로 남자가 조금은 더 많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남자랑 여자가 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럴 때 작년의 남자, 작년의 여자, 그리고 올해의 남자, 여자를 식으로 표로 만들어 보면 우리는 뭐를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올해의 남자이기 때문에 작년의 남자를 x로 놓고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서준이, 그 다음에 빈칸 채울 수 있는 거 뭐예요?
작년에 여자는 뭐라고 나와요? 1600 마이너스 x.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또 서준이 대답하세요. 그래, 올해 남자는 어떻게 만들 건데?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변했어? 남자는 5% 증가했어. 어떻게 표현할 거야? 야, 수업 시간에 수업 똑바로 듣고 참여하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관전하는 시간 아니에요. 알겠어? 현욱이 5% 증가한 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분의 105x. 알겠어? 이 간단한 걸 지금 못한다고? 아닐 것 같은데? 집중 똑바로 해라. 알았어? 100분의 105x. 여학생이 3% 감소한 거. 김도영 대답해. 97. 이거 곱하기 100분의 97. 그치? 그러니까 잘했어요. 1600 마이너스 x에 이거 전체에 100분의 97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숫자 너무 커지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 그랬죠 내가. 증가한 거 감소한 것만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쵸? 지한이 할 수 있어요? 증가한 거 감소한 것만 가지고 식 세우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용진이는 머릿속에서 지금 저저 부르고 싶은데 100분의 용진이 얘기해보세요. 100분의 5x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더하기 더하고 소가로 1600 마이너스 x 소가로 더하고 100분의 3에 곱하는 거네. 여긴 빼야 돼요. 네. 왜냐 감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쵸? 오케이? 자 우리는 이거가 1600인 걸 알고 있고 여기는 16명이 늘었기 때문에 1616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몇인 거예요? 플러스 16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증가한 것과 감소한 것의 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엔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계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써놓고 한 번만 더 써놓을게요. 깔끔하게 100분의 5x 마이너스 100분의 3 1600 마이너스 x 는 16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계산 똑바로 계산 편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곱하기 100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면 분배되면서 5x만 남을 거고 여기에서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을 분배 적용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800 플러스 3x 이거 부호 꼼꼼히 좀 보세요. 알겠어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1600 나오는 거고 8x는 1600 더하기 4800 하면 6400 따라서 x는 800 나오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디야? 올해 남학생 2야. 이거에서 5%만큼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여러분 5% 증가하는 거 구하는 그 식을 좀 고지식하게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하세요. 800의 5%는 8이 1%니까 40이고 그러면 올해는 840명이다. 이렇게 해도 좋고 800 곱하기 그냥 평소에 우리가 FM들을 알고 있던 거 100분의 100 플러스 5에서 100분의 105에서 8 곱하기 105에서 840명이 나와도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틀릴 만한 문제였어요? 어땠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안 틀릴 수 있었을 거예요. 8번 문제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오염물질의 농도가 3%인 오염된 물 5kg이 있다. 5kg 5kg 이거 그냥 5kg 얘가 3% 하기가 힘드니까 5000g으로 하겠습니다. 농도는 3%. 자 여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섞는데 그래서 농도가 1%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빈칸이 어떻게 채워져야 돼요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할까? 맨 여기 대답하세요. 어디? 그 이거 여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번 1번. 그래 1번은 뭐라고 들어가요? 150 5천의 3%인 5천의 1%는 50, 3%니까 150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2번도 4번도 그치. 여기는 x g이 될 거고 여기는 0이죠. 그쵸? 왜? 지금 이 농도라는 게 오염물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농도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농도가 0%짜리죠. 그쵸? 자, 그러면 다음에는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5000 나와야 될 거고 여기는 150인 거고 그래서 얘의 농도가 1%여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x 플러스 5000분의 150은 이게 100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쵸?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얘가 이거의 100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식을 쓸 때 머릿속에서 정리가 깔끔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얘의 100배가 얘겠네 이렇게도. 그러면 15000은 x 더하기 5000 이항시켜서 x는 뭐가 돼요 그럼? 만 나오나요?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그러네요. 1000 그래서 00 이게 단위가 g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10kg입니다.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 문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게 그림을 조금 대충 그려보면 여러분 한 장이 있으면 그냥 한 장인 건데 두 장이 되는 순간 겹치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고요. 오케이? 또 세 장이 되는 순간 이때는 겹치는 부분이 두 개, 그림이 네 장이 되는 순간 겹치는 부분은 세 개가 돼요. 오케이? 종이가 한 장일 때는 겹치는 부분이 0인데 종이가 두 장일 때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 종이를 세 장 그러면 겹치는 부분 당연히 두 개. 그러면 네 장일 때는 겹치는 부분이 세 개.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n 장의 종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을 때 n-1개의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종이 하나는 지금 넓이가 몇이에요? 36짜리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겹치는 거 하나는 넓이가 몇이에요? 정확히 4분의 1이겠죠? 대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9가 되겠죠. 그럼 이 도형의 넓이라는 건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일 거 아니야? 도형의 넓이라는 건 이 내부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는 싹 다 더해주고 이거는 싹 다 빼줘야겠네. 맞아요? 그러면 36n 빼기 9 n-1 나와주면 되겠다. 36n 마이너스 9n에 이거 그래 마이너스 분배 펼쳐주면서 플러스 9 따라서 27n 플러스 9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11번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지금 봤을 때 100분의 3x죠. 100분의 3x 마이너스 1은 35분의 x 마이너스 3. 자, 분수에 덧셈 뺄셈 섞여 있는 거니까 뭐 할 거다? 통분할 거다라는 거네요. 그쵸? x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자, 어떻게 통분할래요? 어떻게 통분할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얘는 사실 통분이 아니고 분수의 뺄셈을 하는 거니까 분수의 뺄셈, 분수와 자연수의 혼합 뺄셈을 하는 거니까 통분도 좋지만 등식이기 때문에 곱하기 700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0과 35 최소 공약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100, 7 곱해서 700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히 양쪽에 똑같이 700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배하고 분배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약분돼서 7 곱하기 3x가 될 거고 다음엔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21x-700은 요거 약분되면 2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25가 x-3에 분배되면서 곱해줘야 되니까 25x-75 좋고요.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우변에 4x 남을 거고 좌변에서는 얼마가 남나요? 그럼 왜 이래요? 20x죠? 쏘리 20x 그러면 20x 마이너스 60이네요. 그쵸? 그러면 3x가 이걸 3x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항을 해야죠. x는 640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64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은 그 소인수분해 해줘야겠죠. 그쵸? 자 640은 64 곱하기 10이고요 64는 2의 6제곱 그리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7제곱 곱하기 5 되는 거네요. 그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알겠어? 그러면 지수 플러스 1 8 곱하기 지수 플러스 1 그러니까 지수 플러스 1 8 곱하기 2에서 16 다 빼겠네요. 그쵸? 좋아. 17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세요. 얘는 지금 문제에서 뭐 해달라는 거냐면 여러분 A의 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A가 몇인지는 애초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문제 보고서 나는 이거 A 값이 몇인지 B 값이 몇인지 구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A는 했을 때 A가 뭐 몇 B 더하기 몇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가 예상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3 해야겠죠. 그쵸? 여기도 곱하기 3 하면 이제 뭐가 돼요? 3은 완벽하게 약분이 될 거고 4a-1은 24b 플러스 15 될 거고요. 4a는 24b 플러스 16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똑같이 4로 나눠줘야겠지. a는 6b 플러스 4 나오겠습니다. 알맞은 식 됐고요. 자 거리시간 속력 문제네요. 19번 문제 보시면 다현이가 4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60m로 걷다가 다현이가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데 전체는 4km고요. 어디까지는 60m/min의 속력으로 걷다가 다음엔 조금 빠르게 80m/min의 속력으로 걸었다. 이랬더니 1시간이 걸렸다 인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상황, 여기를 두 번째 상황으로 할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80m/min으로 걸은 거리니까 나는 이만큼을 xkm 하고 그럼 나머지는 4-x 나오겠네요. 자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의 표를 채워주도록 합시다. 그쵸? 자 가장 먼저 채우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1번 상황에서는 60m/min이라고 그랬고 2번 상황에서는 80m/min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게 분속 80m로 걸은 거리니까 여기 x라고 넣을 거고 다음에는 여기를 우리는 4-x로 넣으면 된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쵸? 우리는 해야 되는 게 그 단위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미터 퍼 민이시기 때문에 4로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4,000m 빼기 x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4,000-x 그리고 80분의 x 그리하여 시간의 합이 뭐다? 1시간이다. 그러면 써봐. 60분의 4,000-x 더하기 80분의 x는 1이다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분속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이에요. 이거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60과 80의 최소 공배수인 240을 똑같이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선 약분하고 여기에는 4만 곱해지면 되고 여기에는 약분되어서 3만 곱해지면 되고 여기는 약분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쵸? 그러면 분배하겠습니다. 16,000 마이너스 4x 더하기 3x는 1440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x는 몇 나오죠? 마이너스 146 16000 1440 0 5 9 10 6 5 14560 0 나올 거네요. 14400이네요. 쏘리. 그렇지. 그래, 이상하다 했어. 16000에서 14400 1600 나오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1600 나오는 거고 x는 몇인 거예요? 1600. 여기서 단위가 여러분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1.6km입니다. 나와줘야겠네요. 좋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모두 구해달랍니다.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요.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해의 값을 구하진 못하지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얘는 x도 미지수고 a도 값을 모르는 미지수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x는 몇 a 더하기 몇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을 때. 그럼 해보자. 전개하면 분배해서 전개하면 15-6x는 2a 될 거고요. 마이너스 6x는 2a-15 될 거고요.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a 더하기 2분의 5 나오겠네요. 계산 됩니까? 그러면 이거의 해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정리해 놓은 거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 이런 식일 때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a-15예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편해요. 이거를 따로 나눠서 약분을 하는 형태보다 한 번에 마이너스 6분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결과가 어떠길 바래요? 자연수이길 바래요. 자연수는 무슨 수예요? 1, 2, 3, 4, 5, 6, 7, 8, 90이 자연수인 거네요. 그쵸? 그럼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데? 그리고 양수 a의 값을 모두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치? 지금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자가 어때야 돼? 6의 배수여야 하고 그리고 또 음수여야 돼요. 분모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결과가 2a-15가 6의 배수인 조건과 또 음수여야 된다는 조건 생각해야 돼요. 그쵸? 지금 얘는 2a에서 15만큼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2a가 15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 되시나요? 2a 빼기 15가 0 미만일 때 그러면 얘가 15보다 작아야 2a에서 15를 뺀 게 0보다 작다라는 뜻이겠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숫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15보다는 큰 분자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2던가 마이너스 6이던가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2a 빼기 15가 마이너스 12이면 2a는 3, a는 2분의 3인 거고 2a 빼기 15가 마이너스 6이면 2a는 9니까 a는 2분의 9인 거고 이렇게가 양수 a의 값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봅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옮기는데 혼자 옮기면 수원이는 1시간 20분 걸려요. 승현이는 1시간 40분 걸려요. 누가 더 빨라요, 여러분? 수원이가 조금 더 빠르네요. 20분 차이 나게 빠르네요. 그쵸? 함께 옮기면 1분에 각자 옮기는 책의 수의 합보다 5권을 더 옮길 수 있다. 그래서 40분 만에 모두 옮긴다 라는 거네요. 각자 옮기는 책의 수의 합보다 5권을 더 옮길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40분 만에 모두 다 옮길 수 있대요. 그쵸? 자, 그러면 함께 옮기면 수환이랑 승현이가 함께 옮기면 40분 동안에 일 전체가 끝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럼 수환이는 그리고 승현이는 1분의 전체의 40분의 1만큼을 끊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그러면 수환이는요 1시간 20분 동안 즉 80분의 전체를 끝난다라니까 1분의 전체의 80분의 1만큼을 옮길 수 있는 거고 승현이는 1시간 40분이니까 100분의 1 전체를 끝낸다라는 거니까 1분에는 100분의 1만큼이 끝낸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1분의 80분의 1만큼 그리고 1분의 100분의 1만큼 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전체의 40분의 1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치? 근데 함께 일을 하니까 둘이 신이 났는지 어떻게 했대요? 각자 옮기는 책의 수의 합보다 5권을 더 옮길 수 있었다래요. 그쵸? 그러면 이거 합한 게 얘가 아니다 라는 거네요. 그쵸? 1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80분의 1과 100분의 1 요거 두 개 합치면 몇인 거예요? 이게 그럼 그냥 A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전체 권이 전체가 A권 있다라고 미지수를 설정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수환이와 승현이가 힘을 합치면 1분 동안 전체의 40분의 1A만큼의 책을 옮길 수 있는 거고 수환이 혼자서 하면 80분의 1A, 승현이 혼자서 하면 전체 100분의 1A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400으로 통일이 되겠네요. 400분의 5A 더하기 4A니까 400분의 몇인 거죠? 9A가 되는 걸 거고요. 얘는 400분의 몇이에요? 10A인 거죠. 그쵸? 이게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몇 권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5권만큼 더 옮길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400분의 1A가 5권. 그래서 모두 2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이다 해서 우리는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방정식의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3A-5는 17이에요 3A는 22예요 A는 3분의 22예요 이렇게 문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식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x 플러스 y는 7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풀어낼 수 있어요. 구해야 되는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가 연립되어 있어야 x값 y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문자 2개의 값을 구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식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문자가 지금 2개인데 나와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는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왜? 자, 분수의 덧셈이니까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통분하겠죠, 그렇죠? 통분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제? AB분의 B 더하기 A죠, 그쵸? 는 5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AB를 곱해서 여기 약분하고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A 더하기 B는 5AB가 되죠. A 더하기 B는 5AB라고. 그러면 요 식은 2AB분의 10AB가 되고 AB 약분되니까 값은 5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모에 있는 AB, 이 AB가 어때야 하죠? 어떠면 안 되죠? 분모가 어떠면 안 되죠? 0이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이 AB가 0이면 안 돼요. 근데 0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앞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라 그랬죠? A도 0이 아니겠지? 그럼 B도 0이 아니겠지?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니까 2AB는 0이 아닌 거지. 괜찮아요? 이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4번 풀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상수항이 10인 1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이거 만들 수 있나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인 1차식인 거예요, 여러분. 1차식. 오케이? 얘는 여러분 x에 대한 1차식인 거고요. 등식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1차 다항식인 겁니다. 알겠죠? 얘가 x에 대한 1차 항 그리고 상수항 항과 항이 덧셈 뺄셈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인 거 x에 대한 1차 다항식인 거예요. 알겠죠?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의 식의 값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0 하면 6 더하기 10이니까 16 얘가 a고요. x의 값이 4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b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a 빼기 b입니다. 16 마이너스 2예요. 18 나와줘야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이 나온다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어떻게 한대요? 정사각형이 되도록 n번 자른대요. 그럼 모든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n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는데 얘를 한번 자르면 그러면 얘가 두 개 있겠죠? 그쵸?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가 요거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도 여기 밑에 있는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가 이거 하나일 거고 뒤에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면, 겨냥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앞뒤로 두 개, 위아래로 두 개의 면을 총 생각했고 정육면체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6개의 면 중에서 4개 면을 지금 커버를 한 거야. 4개 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한 거야. 그러면 2개 면을 확인을 해야겠지. 그거는 옆에서도 옆에서 보이는 얘네네요. 그쵸? 자, 잘 생각해봐. 한 번 잘라서
정육면체가 직육면체 두 개가 됐어.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돼요? 이거가 총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나오겠죠. 그쵸? 이때는 4개 나와요. 그럼 2번 잘라봐. 그러면 3개의, 이게 좀 더 얇아지긴 하겠지만 그림을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럼? 안 되네. 좀 더 얇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하나가 더 나올 거라고. 그쵸? 그러면 2번 잘랐을 땐 여러분 몇 개 있겠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총 6번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3번 자르면 그림이 이제 하나가 더 생겨서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요렇게가 필요하겠네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안이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해줘요. 그림을 좀 더 정성껏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잘랐어. 2조각으로 나뉠 거야. 오케이. 자, 2번 자르면 그럼 3조각으로 잘릴 거야. 이거랑 이렇게 3조각으로 잘릴 거야. 그치? 여기에서 요 노란색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요 노란색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자르면 노란색이 4개 나와요. 오케이? 자, 지금 2번 자르면 3조각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맞지? 맞아? 크게 끄덕거려. 대답을 하세요. 알겠죠?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자르면 이 노란색 면이 총 6번 있다고. 오케이?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랑 얘를 다 합치면 그냥 얘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앞면은 그대로 하나. 자, 3번 자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번 자르면 4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림이 4개가 나올 거고 노란 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노란 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4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파란색 2개. 3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 앞뒤로 파란색 2개, 위아래에서 빨간색 2개. 맞아? 총 4만큼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번 필요해요? 한 번 자르면 2개, 아니 4개, 2번 자르면 6개, 3번 자르면 8개. 그러면 쭉 n번 자르면 n 플러스 1의 2배만큼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어요? 노란색이. 그러니까 2n 플러스 2개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그러면 여기서 4와 2n 플러스 2 더하면 2n 플러스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가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바로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가격이 X원인 음료수 40개를 A마트나 B마트에서 구입을 하려고 한다. A마트에서 음료수 5개를 묶어서 4개 가격에 판매하고요. B마트는 전체 가격에서 10%를 할인해 준다라고 하네요. 자, 얼마나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가 X1이거든요. 40개인데 5개씩 묶어서 4개 가격에 판매한대요. 그러면 원래는 얼마인 거야? 원래는 40x를 내가 쓰는 건데 5개씩 고개 들고 똑바로 앉아. 뭐해?
8묶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은 40x1이 드는 건데 이제는 4개 가격에 판매한다니까 4개씩 8묶음으로 이 가격만 내고 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32x1만 내도 되는 게 A마트예요. 맞습니까? 자, 다음에 B는 어때요, 그럼? B는 어때요? 전체 가격에서 10%를 할인해 주니까 원래 총 40개를 40x 내고 사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10%를 할인해 준대. 그러면 10% 할인하면 얼마가 되겠어, 여기서? 그렇지. 36x1 될 거니까 어느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합니까? A마트에서 사는 게 얘랑 얘를 비교하면 A마트에서 사는 게 4x1만큼 저렴하다라는 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6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번 질문 누구예요? 비례식을 못 푸는 건 아니겠죠? 이식 나오면 뭐 해야 되죠, 우리? 비례식이 나왔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3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7, 외항의 곱은 1 곱하기 2x 플러스 1. 그러면 좌변은 좌변 어떻게 되죠? 식 전개해서 불러보세요. 좌변은 좋아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1, 우변에서는 그대로 2x 플러스 1.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얘 이렇게 이항해서 5x는 얘 이렇게 하면 20, x는 4 나오겠습니다. 자, 이 값이 요 두 번째 방정식의 해래요. 자, 그러면 x는 4다가 여기에 대입이 돼야 되는 거네. 그치?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식하게 대입하시면 안 돼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정리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럼? 곱하기 6 양변 똑같이 하셔야겠네요. 그쵸? 지안아, 곱하기 6 하면서 식 어떻게 되나 불러보세요. 곱하기 6 하면서 식 어떻게 되나 불러보세요. 다음에는 그게 은 6. 잘했어요. 이번엔 마이너스 분배도 실수 하나도 없이 잘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동류항 계산해주면 괄호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2-ax. 민준아, 이거 할 때 하지마. 이거 6 플러스 3 마이너스 10 이거 하지마. 알았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 번에 어떻게?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라고. 우변에서 플러스 7인 거지. 그럼 넘길 때는 6에 마이너스 7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계산하세요. 6 빼기 7이 마이너스 1인 거 계산 안 돼? 할 수 있죠, 그쵸? 오케이. 지한이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씩 쓰지 말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x는 4입니다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8-4a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9a는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11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민준이 말고 서준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다시 몇 x는 몇이에요? 오케이? 서준아, 얘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3x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px는 q예요 나왔으면 이 p라는 건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불러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p는 이름이 뭐예요? 네, 뭐예요? 말씀하세요. x 1차 항의 개수예요. 서준이 알겠어? 뭐라고? x의 개수라고. x의 개수가 0이어야 돼. x가 0인 게 아니고. 알겠어? 용어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대로 써볼게. 플러스 2는 3x-a에서 얘 이쪽으로 옮기고 얘 이쪽으로 옮겨서 몇 x는 몇이에요 정리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3ax-3x는
a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해요? 3a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예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a는 1인 거고 a가 1이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a가 1인 게 나왔으니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네. 자, a가 1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x 플러스 3은 2 곱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아니 뭔 소리야? 5x 플러스 3 5x 5a x a가 1이니까 5x 플러스 3은 a가 1이죠. a가 1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러니까 2x 플러스 2 플러스 1인 거고요. 3x는 0이 되겠네요. 이거 싹 속아내니까. 그럼 x는 0이에요.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진이네 농장에서 빗물을 물탱크를 받아 사용하는데 물탱크 안에 물의 부피는 6일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씩 줄어들어요. 6일 후에는 6리터, 12일 후에는 6리터를 사용했더니 21리터가 남았다. 6일마다. 자, 그러면 처음에 A만큼 있다 치면은 6일 후에는 얼만큼 남아요? 10% 감소시키면 10분의 9A 나오겠죠, 그쵸? 맞죠? 이게 맞죠? 10분의 9예요. 자, 근데 6일 후 밤에 6리터를 사용을 했네요. 빼기 6이 되겠네요. 그쵸? 전체 있던 거에서 10% 감소했으니까 전체의 10% 감소한 10분의 9A 그리고 나서 6일 후 밤에 6리터를 사용을 하고 또 6일 후 그러니까 전체의 12일 후인 거죠. 그쵸? 이때는 여기에서 10% 감소가 이루어지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9a-6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리터를 또 사용한 거네요. 이거의 결과가 21이다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파악이 돼야 쉬워요. 나라면 마이너스 6부터 치울 거예요. 한 줄씩 가보겠습니다.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9a-6은 27이 될 거고 다음에는 양변에 9분의 10 곱해서 요거를 무시해서 10분의 9a 빼기 6은 30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10분의 9a는 36을 만들고 또 9분의 10을 곱해서 요거 무시해주고 a는 40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있던 물은 40리터입니다. 정리되겠네요. 자, 오른쪽이 15번. 얘를 간단히 하면 mx-n일 때 간단히 해주는 건 여러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간단히 해봅시다. 이 분배를 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 정리해서 불러보세요. 여러분 8x 마이너스 6은 6은 이른다. 6 마이너스 2x 다음에 마이너스 5 얘를 간단히 하면요. 그럼 6x 마이너스 11 따라서 m은 6 n은 그냥 11이네요. 이거 속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1 따라서 n은 11. 여러분의 풀이 과정에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는 n 는 11 이거 n 이거 하지 말라고. 알았어? 한 줄 더 이렇게 쓰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알겠어요? 깔끔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간단히 하시오 할 때 m이 6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이 됩니까? 그냥 무작정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그냥 무작정 1이죠. 그쵸?
그럼 앞부분에서는 그냥 2a 플러스 3b가 나올 거고 n이 11이면 마이너스 1의 11제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1 3a 마이너스 2b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 해달라는 거야 결국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만큼을 더해달라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b 끝이겠네요. 간단히 하시오 끝이네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13. 코코아 음료 200g에 물 160g과 코코아 가루 40g을 더 넣었더니 처음의 농도의 3배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 코코아 음료의 농도. 자, 그러면 200g 여기에 물 160과 코코아 가루 40g을 더 넣었습니다. 0%짜리 160g 물과 코코아 가루 40g 100%짜리 40g을 부었더니 처음의 농도의 3배가 되었대. 그치? 우리 이런 유형은 사실 농도를 x로 놓고 푸는 문제는 별로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빈칸 하나씩 채워봅시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부터 자, 문제를 풀 때 되게 우리가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뭘 미지수로 내야 될지 모를 때예요. 그럴 때 잘 안 풀려요. 근데 문제 읽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게 여러분 꼼수예요. 꼼수. 뭐를 구하래? 처음 코코아 음료의 농도를 구하래. 그거를 x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만큼은 우리가 표현했거든요. 처음 농도의 3배가 되었다니까 여기가 3x%입니다. 나와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러분? 자, 그럼 빈칸 하나씩 채워봅시다. 200g인데 x%래요. 그럼 여기에는 소금이 2x만큼이겠죠? 200g인데 그럼 1%는 2예요. x%면 2xg이겠죠. 160짜리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0%라고 써놨죠. 그럼 여기에는 얼만큼? 0만큼. 40g인데 100% 코코아 가루니까 우리는 지금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코코아의 농도인 거잖아요. 코코아 가루의 농도. 그러니까 여기는 40 그대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맞나요? 자, 그럼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400g 중에서 2x 더하기 40만큼의 코코아가 있는 거, 얘의 농도가 3x인 거, 그치?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를 구하는 식을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10%예요, 20%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50분의 x 플러스 36이 10%이면 어떠면 된다고? 얘 곱하기 10을 하면 이게 나오면 된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농도가 이거의 완성물의 농도가 3x%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못 한다고. 그치? 10%니까 10배 하면 돼요. 20%니까 5배 하면 돼요. 이걸 못 한다고.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소금, 물, 부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100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표현하면 농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400분의 2x 플러스 40을 100분율로 표현하면 그게 3x라고. 오케이?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할 거예요? 4분의 나와 있는 거는 대각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분의 2x 플러스 40은 1분의 3x 나와 있는 겁니다. 우변에서. 그러면 뭐 한다고? 우리 뭐 할 수 있다고? 대각선 곱하기 할 수 있다고. 요거 이렇게 곱한 거랑 이거 이렇게 곱한 게 같은 거라고. 2x 플러스 40은 12x, 10x는 40, x는 4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코코아 음료의 농도를 몰라서 x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혼합물의 농도를 3x라고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구한 거 자체가 바로 답 x겠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구하라고 한 걸 x라고 했기 때문에 x를 구하면 그게 바로 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 오케이? 좋습니다. 16번 농구반 학생들이 자유투를 던져요. 첫 번째 학생은 x번을 던졌고요. 첫 번째 학생은 x번, 두 번째 학생은 y번 던졌어요. x회, y회. 세 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는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의 평균과 같았대요. 여러분 평균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학생은 그럼 몇 번 던진 거예요? 2분의 x 더하기 y. 2분의 x 플러스 y라고 바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평균이니까. 좋습니다. 잘했고요. 자, 세 번째 학생은 뭐래요? 세 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는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의 평균과 같았고, 네 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는 앞에 세 학생이 던진 횟수의 평균과 같대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학생이 던진 건 x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x 플러스 y의 평균이니까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좋아요. 자, 이와 같이 뒤에 학생이 던진 횟수가 앞의 학생들이 던진 횟수의 평균과 같을 때 15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를 x,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나와 있네요. 그렇죠? 하나씩 해보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학생의 분자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시다. 오케이? 여러분, 이 2분의 x 플러스 y라는 게 얘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로 분리가 됩니다 라는 게 보이신다면 요 분자 정리가 쉬워져요. 얘는 3분의 어떻게 돼요? 2분의 1x랑 얘를 갈라서 써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갈라서 쓰면 동류항이 보이시네요. 이제 얘랑 동류항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3x 그리고 또 얘랑 여기도 2분의 3x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번분수의 형태잖아. y죠. 쏘리. 이게 지금 번분수의 형태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될까요? 이 3분의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y라는 건 결국에 뭘 생각해야 돼? 얘를 3으로 나눠주세요 인 거네. 그치? 그러니까 나눠주세요는 우리 곱하기 3분의 1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분배되면 2분의 1x 그리고 또 그렇지, 또 이렇게 분배되면 더하기 2분의 1y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게 뭐야? 네 번째 학생이 던진 게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야. 세 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와 동일합니다. 맞아요? 다섯 번째 학생은요, 여러분? x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를 4명이 던진 것의 앞에 던진 횟수의 평균이니까 얘가 또 4로 나누어져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동류항은 x 2분의 1x 2분의 1x니까 몇이에요? 2x네요. 4분의 2x 그리고 y는 y 2분의 1y 2분의 1y 얘도 4분의 2y 될 거고 또 동일하게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예요 표현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15번째 학생이 던진 횟수도 동일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 예상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식을 정리하면 계속 똑같아진다라는 거네요. 신기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풀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17번 마지막 페이지 빠르게 봅시다. 어느 도시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의 기본 요금은 3,000원,
사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세제곱미터당 360원의 요금 사용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30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세제곱미터당 360원의 사용요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상수도라는 게 뭐에 대한 상수도 기본요금이라는 게 뭐에 대한 요금이에요? 뭘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을 받겠다라는 거야? 물이죠? 상수도 물이죠? 물은 여러분 측정할 때 뭘로 측정해요? 리터죠. 리터라는 건 여러분 뭐에 대한 개념이야? 양에 대한 개념이지 부피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제곱미터당인 거예요. 알겠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상수도 요금이 더해진다면 상수도 요금을 X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지금 보면 이 사용량이 X 세제곱미터일 때의 요금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고, 자 그럼 30 이하일 때는 1세제곱미터를 사용하면 360원을 냅니다 라는 거니까 문제에서 X세제곱미터를 사용하면 여러분 360X원을 내야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뭐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뭔지 알아요? 부가가치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식당을 가든 아니면 옷을 사든 영수증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영수증에는 VAT라는 게 있는데 Value Added Tax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소비를 하던 뭐 핸드폰을 사던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내가 수업을 해서 100만 원을 벌잖아? 그러면 뭐 약 3점 몇 프로에 해당하는 건 세금으로 내야 돼요. 국가에. 오케이? 그래요. 그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행위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활동을 하고 소비를 하면은 부가에 대한 내용이 생겨.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Value Added Tax. 이거가 10%라고. 360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36원이 세금이니까 360X에 대해서는 36X만큼의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396X가 사용한 식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사용량이 20세제곱미터라면 이게 X 값이 20이 될 때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396 곱하기 20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그래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그러면 어떻게 792 맞습니까? 7920원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세금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참 어렵죠. 뭔지 알기가 힘들어서. 19번 수키가 등산을 하는데요. 올라갈 때는 4km/h, 내려올 때는 3km/h, 총 8시간 올라올 때와 내려올 때 걸은 길이의 비가 2대3. 자 그러면 나는 2x만큼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3x만큼 내려왔다 칠게요. 그쵸? 내려올 때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내려올 때가 느리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 등산로가 되게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쵸? 걸어올 때 빨리 내려오면 다칩니다. 오히려 내려올 때가 더 천천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다쳐. 자 그럼 해보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대해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4km/h 1시간에 4km를 가는 속력, 내려올 때는 3km/h. 좋아요. 올라가는 거리는 2x, 내려오는 거리는 3x. 됐습니까? 우리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전체 걸은 거리를 구하라니까 우리 5x 구해주세요 라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빈칸 다 채울 수 있어요. 1시간에 4km를 걸어가는 속력으로 2x만큼을 걸어가면 그때는 시간이 4분의 2x 즉 2분의 1x만큼 시간이 필요할 거고,
1시간에 3km를 가는 속력으로 3x km를 가면 이때는 x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총 2분의 3x만큼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총 8시간이다 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전체 걸음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5x라고요. 전체 걸음길이. 그치? 그러면 2분의 3x가 8이니까 x는 3분의 16이 x인 거고 5x는 3분의 80km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18번. 병수와 승원이가 가진 금액의 비는 5대 4이다. 승원이가 병수에게 800원을 받은 후 가진 금액의 반을 병수에게 주었더니 병수가 가진 금액이 승원이가 가진 금액의 3배가 되었다. 이 문자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병수가 이렇게 하죠. 병수가 승원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거 5대 4니까 여러분 이게 5원이고 4원인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5만원, 4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딴 데 보지 말고 집중해라. 요강아 집중해. 알았어? 5x1이 되는 거고 4x1이 되는 거고 승원이가 병수에게 800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800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병수는 돈이 얼마가 남아요 이제? 빼기 800이 될 거고 승원이는 5x 플러스 4x 플러스 80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다음에 가진 승원이가 받은 후에 가진 금액의 반을 병수에게 준대요.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400이 될 거고 2x 플러스 400이 더해지면 7x 마이너스 400이 될 거고 그랬더니 병수가 가진 금액이 승원이가 가진 금액의 3배를 하면 괄호가 있어야 될 거고 두 개가 같아진다 라는 식이 되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 실제로 어렵지 않은 과정이죠. 그쵸? 문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요가 표를 그려주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해봐야 서준아 그 시험 시간에 보고서 벙찌지가 않는다고. 알겠어? 이거를 해보고 집에서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 풀릴 때까지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 영상 보면서 처음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려고 그랬는데 또 안 풀려. 그러면 집에서 영상 보면서 한 줄 베껴 쓰고 한 줄 베껴 쓰고 한 줄 베껴 쓰고 이 과정부터 시작해야 돼. 안 되면. 알았어? 처음에 5대 4라는 걸 5x, 4x로 표현하는구나. 다음에 승원이가 병수에게 800원을 받았다는 게 800원을 줬으니까 빼기 800이겠지? 800원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800이겠지? 다음에 반이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400이 되고 얘는 반을 받았으니까 7x 마이너스 400이 되겠네? 마지막에 병수가 가진 금액이 승원이가 가진 돈의 3배와 같겠네? 오케이? 맞아. 이거 괄호 빼먹으면 안 되지. 이런 거까지. 알겠어?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오른쪽 달력에서 그림과 같이 사각형 모양으로 4개의 숫자를 묶었다. 합이 88이다. 달력은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게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7이고 왼쪽으로 가면 빼기 1이고 오른쪽 가면 플러스 1, 위로 올라가면 빼기 7입니다. 뭔 소린지 이해되죠, 도영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달력에 있는 4개에서 다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얘일 거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도영아 얘는 몇이겠어요, 그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겠어요? x 플러스 7. 그치. 그럼 마지막 빈칸은? x 플러스 8. 이거 다 합친 게 몇이래요? 88.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4x 플러스 1, 7, 8이니까 16이 88, 4x는 72, x는 18, 18 끝입니다. 쉬운 문제죠, 그렇죠? 해보면 돼요. 자, 마지막 시계 문제로 갑니다. 이제. 자, 상식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야, 시계 볼 줄 모르는 사람
자,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회전해요? 30도 회전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연진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여기가 12시고요. 그쵸? 1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12시에서 1시까지 12시였는데 1시까지 30도 회전한다 라는 거죠. 또는 1시에서 2시까지 30도, 2시에서 3시까지 또 30도 회전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회전해요? 30도. 그쵸? 시계 볼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연진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 시계 문제는 무조건 단위를 분으로 가져갈 거예요. 무조건 단위를. 알겠죠? 그러면 한 시침은 1분에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면 1분에는 얼만큼? 0.5만큼 2분의 1도만큼 회전을 해요. 그쵸? 자, 그럼 분침은 1시간에 얼만큼? 1시간에 360도 회전하고, 그쵸? 1분에는 6도만큼 회전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좋아요. 자, 이제 갑니다. 3시와 4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시계를 그리고 3시, 6시, 9시, 12시, 여기에 4시 있고 5시 있겠죠? 그리고 6시, 7시, 8시, 9시, 10시, 1시, 2시 이렇게. 자, 여러분 시계 그리는 것도 여러분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항상 그려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 소금물 문제 나올 때 이거 하라는 거, 그리고 거리 시간 할 때 이거 하라는 거, 그치? 방법을 좀 정형화해 놓고 하면 좀 쉽습니다. 시계 그릴 때도 여러분 3시, 6시, 9시, 12시를 먼저 크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를 채워 넣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간격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쉽겠죠? 자, 그러면 3시에서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4시 사이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일치할 건데, 자, 그러면 x분의 시침은 1시간에 30도, 1분에는 2분의 1도, x분 동안 시침은 2분의 1x만큼 회전할 거고요. 분침은요, x분 동안 6x만큼 회전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뭘 할 거냐? 시침은 2분의 1 x분 동안 2분의 1 x만큼을 회전할 거고요. 분침은 x분 동안 6x만큼을 회전해서 3시와 4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찾아낼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침이 이동한 각도와, 즉 시침이 이동한 거리와 분침이 이동한 각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시침이 이동한 2분의 1x와 분침이 이동한 6x가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겠네. 그치? 근데 지금 2분의 1x랑 6x가 같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가 잘못됐어 여기서? 누가 꼼수를 쓰고 있는 거야? 시침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야. 시침은 얼만큼 꼼수 쓰고 있어요 여러분? 90도만큼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90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쉬워지죠. 그리고 하나 기억해두면 좋은 게 시침 분침 문제 풀 때는 여러분 꼭 이 5.5 2분의 11이라는 숫자가 꼭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2분의 1x와 6x의 차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항시켜서 5.5x 그러니까 2분의 11x는 90이 되는 거고, 그럼 x는 몇이에요? 11분의 180 나오겠죠? 그러면 답 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중등가정에서는 보통 가분수 대분수를 대분수로 잘 안 바꾸지만 11분의 180분이에요. 이거는 좀 이상한 거야. 이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180을 11로 나눠서 180 11로 나누면 여기에
70 될 거고 그러면 16, 66, 4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분의 180이라는 건 여러분 11분의 180분인 거고 얘는 16과 11분의 4분이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 이후에 16과 11분의 4분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시침이 이동하는 각도와 분침이 이동하는 각도가 같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무조건 문제 찾아서 낼 겁니다. 선생님이